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권 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경고,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자꾸 높아집니다. 지난 8일에는 수석 및 보좌관 회의 때 우리 기업에 실질적으로 그 어떤 피해가 오면 그에 상응한 대응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 10일이었죠. 30대 기업 총수 또 CEO 이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는 일본이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막다른 길로 치닫지 마라, 이런 뜻이었죠. 그런데 15일 다시 이제 수석 및 보좌관 회의 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일본은 하루속히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달라,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고한다. 경고를 하면 일본이 거기에 반응을 하면, 문 대통령이 경고한 데 대해서 반응을 하면 근데 말의 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그걸 귓등으로 들어버린다? 들은 척도 안 한다? 이래 되면 대통령의 말의 무게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을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경고해놓고 나는데 저 상대방이 이제 뭐 만약에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때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일본이 대통령의 말을 진지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을 조성해 놨는지, 그래서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입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경고하는 한편, 또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국력은 숱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키워온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뭐 이번 이 문제만 아니라 또 그동안의 한일 관계뿐 아니라 우리 현대 정치사, 그 이전에 수천 년의 우리 민족사, 이걸 되돌아보더라도 우리는 온갖 숱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오늘날 이렇게 세계 유수의 경제 강국으로 이렇게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온 결여가,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그 국난을 같이 이겨낸 덕분이죠. 그 점에서는 대통령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자신의 편의 국민, 내 편의 국민, 그게 아니라 전체 국민을 이렇게 찾을 때도 있네요. 문 대통령이 본래 이제 취임사 때 뭐라고 했냐면, 저를 지지해주지 않은 그런 국민도 저희 국민으로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임 이후에는 그 공약을 안 지켰죠. 사실은 보니까 내 편, 상대편 이렇게 분명히 너무 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편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뭐 항상 아주 성의를 다해서 대하면서 내 편이 아닌 그 나하고 대척점에 있는 그쪽 편의 국민,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그 냉랭했죠. 예. 그렇게 지금 우리 정치가 그렇게 되어 온 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냐? 편가르기 리더십, 이렇게 되어 왔죠. 그렇게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은 내 편이 없다. 모두가 한 국민이다. 이걸 이제 새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대단히 다행한 일이죠. 예. 그렇게 깨달은 것만 해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한 것만 해도, 이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 이거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얻은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네요. 예. 그리고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서 정부 고위 인사들, 또 의회 인사들,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일본의 그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그걸 설명하고 왔답니다. 그런데
뭐 가서 중재 요청은 안 했다고 그래요. 그 설명만 잘하고 왔다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워싱턴에서 13일, 지난 13일 출발하기에 앞서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네요. 뭐냐면 우리는 국채보상운동으로 극복한, 뭐를 극복했는데 위기를 극복했다 이 말이겠죠. 위기를 극복한 민족의, 그런 민족으로서의 우수함이 있다. 또 1990년대 이후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 위기 당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모기를 해서 빚을 다 갚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보상운동이라면 1907년의 이야기입니다. 1907년에 아마 대구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나라 빚을 갚자. 그래서 우리 국권을 지키자.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97년에 이 운동은 뭐냐면 1997년에 외환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98년에 이제 금모기죠, 말하자면. 이 금모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 빚을 갚겠다. 그리고 빨리 이 외환위기에서 벗어나자. 이런 국민적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집에 있는 금을 다 꺼내왔죠. 이걸 가지고 나라 빚을 갚겠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나자. 이런 한마음이 돼가지고 그때 그 덕분에 외환위기를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세계가 놀랐습니다. 아, 이런 나라가 있구나. 이런 국민들이 있구나.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고 모든 사람이 자기 금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나라 빚을 갚는. 그것 때문에 아마 세계에서 가장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족하는 국민, 이걸로서 그때 이름을 하나 좀 날렸습니다. 전화 위복이 된 셈이죠. 우리 국민의 이미지가 그렇게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이렇게 국채보상운동, 뭐 금목 이런 것이 강조되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정말로 심각한 위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무슨 우리 위기 어필이 너무 좀 과장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대통령이 자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렇게 심지어 이제 물론 이건 김현종 차장이 이야기한 거지만은 국채보상운동, 무슨 금모으기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예사로운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상당히 국민들이 다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상당히 지금 위기에 와 있다면 이걸 풀 생각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이걸 이제 정치 외교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비롯된 이런 일본의 감정을, 일본이 그 감정을 무역 쪽에서 보복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치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지금. 그게 아니고 만약에 뭐 경고한다 뭐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일본에게 어떤 오히려 경계심, 이거를 일본한테 자극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요.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거기 참석했는데 거기서 야당 의원들이 물었어요. 뭐 이게 대통령이 경고 그뿐 아니죠. 사실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있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창가 뭐 이걸 자기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야당 의원들이 홍남기 부총리 보고 그렇게 따졌어요. 그렇게 감정을 말이지 감정 표현을 해서 되겠냐 이렇게 이제 따졌더니 홍남기 부총리가 그건 이제 감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정부가 뭐 필요할 때 이렇게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한 말로 쉴드를 쳐준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뭐 감정적인 표현의 어떤 아니면 이 정부가 필요할 때 그렇게 단호히 대처한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던 간에 죽창을 든 그런 심정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정말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일본하고 제대로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이럴 때 그럼 죽창 들고 나선다는 겁니까? 이게 위기를 우리가 느낄수록 또 이게 우리가 상당히 심각한 위기라고 할수록 모두가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조심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기분 내키는 대로 접근해서 해결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제 다행히 홍남기 부총리는 그게 감정적인 그 대응 이거는 안 좋다, 좋지 않다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라도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답니다. 정부가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죠. 정부까지 지금 만약에 저 경제부처들까지도 같이 흥분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긴 또 따지고 보면 이게 청와대가 전부 주도하는 일이어서 홍남기 부총리가 정말 어느 정도로 그 역할을 하는지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큰 역할도 못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뭐 별로 기대할 바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그 문 대통령이 일본에게 경고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경고할 만한 우리가 실력이 뒤에 있다는 거겠죠. 예? 한번 할 테면 해봐. 얼마든지 맞서줄게, 겨뤄줄게. 나도 일본의 피해가 더 크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나한테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두고 보면 일본의 피해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되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제 규모를 보면 우리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일본의 GDP가 우리의 3.1배입니다. 또 인구만 해도 2.4배나 되죠. 예. 그리고 반면에 경제 대외 의존도로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대외적인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경제가 받는 그런 충격, 타격 이런 게 훨씬 적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이를테면 우리의 수출이 그러니까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43.1%입니다. 우리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37.7%입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은 수출이 일본의 국민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7.7%, 수입의 차지하는 비중은 16.8%. 이게 이제 재작년 기준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해외 요인, 그 대외적인 요인이 만약에 큰 변화가 있으면 우리 경제에 충격은 엄청나죠. 일본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충격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경제 규모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일본하고 우리가 맞겨울어서 결국 피해가 일본이 더 크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있을 것 같지가 않네요. 뭐 대통령은 다른 특별한 무슨 수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이요 지난 1980년부터 해가지고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랬지 않습니까? 이제 요즘 와서 이제 경기가 많이 아베 시대 들어와서 많이 이제 회복된다고 합니다만은 그게 그때 당시 1980년 그때만 해도 일본이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미국이 1위였고 제2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을 미국이 틀어쥐니까 하루아침에 가는 것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죠. 환율 가지고 관세 이런 거 가지고 일본을 꼼짝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제 맥락에서 보자면 일본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가 있죠. 실력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물론 국민들한테 용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또 스스로가 이 자신감을 보이지 않으면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할 테니까 그래서 말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일본을 자꾸 일본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신경전을 이렇게 벌이면 무슨 그게 득이 됩니까? 이제까지 뭐 일본에 대해서 규탄하고 욕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거에 오랜 역사에 있었던 그 오랜 그런 악연이 뭐 해소됐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자꾸 뭐 말로 뭐 감정을 자꾸 표하고 국민들의 민족 감정을 자꾸 건드리고 이래서 일본 두고 보자 뭐 이래가지고 골기대회하고 뭐하고 그거 가지고는 전혀 해결 안 됩니다. 예.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일본한테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력으로 이겨야죠. 그러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이라든지 뭐 분노스러운 점이라든지 이런 거 다 참아가면서 우리가 실력을 키워서 어느 날 일본을 뛰어넘게 될 때 그게 비로소 과거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한 그런 원한 이걸 갚는 셈 아닙니까? 예, 일본의 빚을 갚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자꾸 이거 대통령부터 이게 감정을 자꾸 부채질하는 것 같아서 그 점이 굉장히 말하자면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게 뭐겠냐. 이걸 정부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작 정부가 필요로 하는 건 뭐예요? 정작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거는 외교력, 정치력, 노련한 그런 기술 이걸로 가지고 일본하고 협상을 벌여가지고 결국은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결과를 낳아야죠. 둘이가 맞부딪히면 서로가 손해죠. 그 대통령도 이야기했듯이 뭐 우리만 피해보는 게 아니죠. 일본도 피해를 봅니다.
그게 좋은 겁니까?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상대방 피해 보는 거 보니까 속이 시원해 이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그 일본하고 이렇게 계속 다투어서 생기는 그런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발전이 얼마나 더뎌질지도 모르죠. 이게 장기화되면. 그리고 이게 무슨 경제적으로 우리가 뭐 수입선 다변화하고 말이지 우리 국내 생산을 늘리고 해외 원천 기술을 우리가 도입하고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벌써 했게요. 그 다음에 그 수입선 다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일본한테 우리가 그렇게 의존했겠습니까? 일본이요. 지금은 세계 3위의 그 경제대국이지만, 이제 한 등급 아래로 내려갔지만 중국 때문에. 중국은 워낙 이제 덩치가 크니까 내려가지만, 역시 일본은 일본이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현실은 냉정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재인 정부와 정권의 실세들, 그 다음에 뭐 여당의 실세들, 이런 분들이 말을 뭐 쉽게 하면서 대통령 편 안 드는 그런 뭐 언론이라든지 그런 국민에 대해서는 감정을 막 있는 대로 쏟아내고 그래요. 이럴 때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서면 되느냐. 이 일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은 국민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정부가 잘못했건 잘했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하튼 이런 원인을 단초를 제공한 건 정부 아닙니까? 정부가 진작에 이런 한일 간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거 역사적인 문제라든지 이를테면 징용 피해자의 배상 문제 이런 것도 사실 역사적인 문제죠.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진작에 잘 알아서 적극적으로 풀 노력을 기울였다면 오늘날 이렇게 안 됐죠. 이 문재인 정권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 이전에 그 야당 시절에도 계속 일본에 대해서는 비난 일변도로 나가면서 무슨 집권해서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계속 회피적인 자세로 했죠. 당신들하고 상대 안 해. 국가 대 국가 간에서 무슨 뭐 어디 헤어져가지고 사람이야 그 헤어지면 뭐 멀리 떠나면 되지만 국가 간에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가능한 한 어떻게든 잘 지내도록 해야죠. 그래서 언젠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일본보다 더 나아져 있는 그날을 생각해야죠. 그 미국에 김 차장을 비롯해서 미국에 가서 또 이제 어떻게 외교부에서도 아마 실무자들이 미국에 가고 했던 모양입니다. 일본에 가서는 뭐 아주 푸대접 받고 왔지만은 미국에 가서 거기에 설명은 제대로 뭐 잘 했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요 이런 문제 가지고 중재 안 났습니다.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니죠. 예? 일본하고 지금 미국이 얼마나 결속이 잘 돼 있는데요. 한국에 대해서는 긴가민가할 거예요. 한국 저 나라 우리가 신뢰해도 되느냐 믿어도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문 대통령이 계속 그러잖아요. 지속적으로 민족 자결, 민족 자주, 그 다음에 우리 민족끼리 이러면서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한반도 문제 운전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끼리 푼다 이 말이죠. 민족의 문제는 민족끼리 푸니까 외세는 이 한반도 문제에서 개입하지 마라 이거죠. 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용인할 수 없다. 한국 정부의 승인이 없는 어떤 군사 행위도 용납이 안 된다. 그건 뭐냐면 미국을 겨냥한 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 왔으니까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아마 갈수록 좀 지금까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떨어져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 정부는 굉장히 확고히 신뢰할 만한 대상일까? 아닐 것 같아요. 근데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일본은 미국의 가장 친밀한 그런 우방이 돼 있죠. 그럼 앞으로 이제 동북아의 신질서 또 이 한반도의 안보 구조 이런 것에 있어서 한국이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한미일 이 다자 안보 체제 그 속에 일원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배제되느냐? 그러니까 미일의 이런 강력한 결속 그걸로서 유지가 되고 한국은 거기서 배제가 되느냐? 옛날에 1950년에 에치슨 라인처럼 또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사실은 미국의 중재를 기대할 입장도 못 되고 미국도 당분간은 그냥 관망할 겁니다. 이럴 때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대일, 대미 외교를 다시 적극화해야 됩니다. 평생 영원히 안 보고 살 그런 상대들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혹시라도 개인적인 어떤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참으세요. 이 민생을 안정시키고 우리의 장래를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장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그걸 위해서는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어떤 분노가 있더라도 그걸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채통 대통령이 체면 저놈 그거 포기하세요. 왜? 국민을 위해서라면 포기하시라는 겁니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계속 일본에 경고 보내고 일본에 큰 소리만 치는 걸 능사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노련한 외교 역량으로 외교적 기량으로 이번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